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토리지이고요. 저는 버리고. 저는 성혜입니다. 네, 오늘은 캐릭터 아카이브. 오늘의 캐릭터로 모신 분은 지니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는 유아교육이랑 교육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고요. 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쪽도 일을 해서 0세부터 진짜 노인들까지 인지교육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을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영진입니다. 실명으로도 활동을 하고요. 진이라고도 활동을 합니다. 네. 네. 소개가 제일 첫 질문이었고요. 네. 저희가 지니님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맞아. 저희가 8월에 중구문화재단 2년 이음에서 프로그램을 했었는데요. 그때 참여해 주셨던 분이에요. 네. 그때도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좀 궁금하다. 그리고 저희가 첫 시간 때 소개를 하잖아요. 네. 근데 지니님이 소개하신 거를 듣고 벌님이 되게 픽 이런 느낌처럼 뭔가 같이 얘기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확 들었었어요. 그래서 혹시 강의 듣는 참여해주시는 분이 홀수가 되면은 내가 지니님이랑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거든요. 네, 그 정도로 네. 궁금하기도 하고 그때 좀 좋았어가지고 저희가 끝난 다음에 잠깐 얘기를 하면서 뭐 이렇게 하다가 좋은 인연으로 모시게 된 겁니다.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팟캐스트라는 거를 그전에도 접하기는 했었는데 직접 이렇게 두 분한테 뭐 1차시, 2차시, 3차시 이렇게 해서 배웠잖아요. 네.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뭐 질문 순서대로 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셨고요. 그 활동명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다음 질문이 활동명이 있으신가요? 거든요. 근데 진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짓게 되신 계기도 궁금해서요. 제 이름 그냥 끝자가 진이에요. 진. 그래서 하는데 사실은 영진이라고 말하면 중성적인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있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걸스카웃을 했는데 제 방에 아무리 찾아도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어디로 숙소를 가야지? 우리 다 팀들은 다 저기 가 있는데 난 어디로 가야 돼? 이러고 있는데 남자친구들이 내려오더니 너 우리 방이야. 우리 방에 와서 자. 너도 우리 방에 와서 자면 돼. 그러길래 진짜 올라가 봤더니 제 이름 이영진이 거기 써 있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너무해. 분명히 걸스카우트에다 가입을 했는데 보이스카웃에 가 있어서 그때 조금 약간 충격을 받았는데 또 사람들한테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진입니다. 그러면 남자인 줄 알았어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자를 휙 영은 없애고 빼버리자. 그러면 이 진임은 좀 여자 같은 이름 아닐까?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사람들한테 그냥 끝에 진짜람만 불러주세요. 그래서 진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친구들도 진이야 이렇게 부르니까 어디 가가지고 얘기할 때 그냥 저는 이영진이지만 진이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이름 이쁜데요? 그리고 좀 드문 이름인 것 같아요. 감각적인 사람이 갖고 있을 이름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진이님. 네. 그럼 다음 질문 할게요. 그러면 교육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했던 거는 처음에는 사회복지 쪽 일을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장애 아동 쪽에서 일을 했었는데 사회복지 하면서 어린이집 쪽에서도 가서 실습을 받아보긴 했거든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좀 느낀 게 사람은 장담하면 안 된다. 제가 그때 저랑 같이 수업을 들었던 나이가 되게 많으신 남자분이 계셨었는데 그러니까 동기죠. 동기인데 되게 나이가 많으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어린이집 원장님이세요. 그래서 저한테 같이 일해봤으면 참 좋겠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 어린이집 싫어요. 제가 어린이집 가서 일하면 손을 장에 짖을 거예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 돌고 보니까 제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근무를 하기 시작하고 유아교육을 다시 하고 또 교육학을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장담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분을 못 만나겠어요. 진짜 손에 장지질까 봐. 네. 그래서 그쪽에서 조금 장애 아동에서 일을 했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하면서는 정신과에서도 살짝 걸쳐서 해봤고요. 그리고 나서 유아교육도 해서 다시 아이들 키우면서 다시 공부를 아주 늦게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태어나고 보니까 약간 좀 다른 느낌이 있었어요. 또래 아이들하고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아서 '내가 조금 더 알아야 되겠다.' 사회복지에서 한 유아교육 파트 아니면 아동학 파트는 너무 세부적인 것보다 흘려서 들어갈 수 있는 잠깐만 볼 수 있는 것이어 가지고 좀 깊이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유아교육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하다 보니까 유아교육은 또 우물안 개구리처럼 그 안에서 유아만 너무 바라보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교육은 사실 유치원에서부터 아니면 태아부터 사실 시작하는 거죠. 뱃속부터 시작해 갖고 이제 태어나서 쭉 해 갖고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나선형 교육 과정으로 쭉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좀 단절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유아교육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교육학을 하면서 세부 전공은 유아교육이지만 좀 폭넓은 교육 과정을 봐 보자 이래서 대학원 나중에 박사는 교육학으로 가게 된 거죠. 네. 교육에 대해서 이제 빠삭하시겠네요. 그러지도 않나요. 내 아이는 또 달라요. 근데 그건 있어요. 막내를 가져 가지고 태교가 할 수 없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아버님이 되게 아버지보다 더 이렇게 사랑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 갖고 하나하나 정말 많이 챙겨 주셨는데 갑작스럽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처음에는 119 전화를 받고 갔는데 살아계실 줄 알았더니 돌아가신 상태여서 바로 장례식장을 갔어야 됐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그때가 임신 8개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가 감정을 다 가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감정을 몰라요. 그걸 언제 느꼈냐면 인제 약간 걸어 다니고 이렇게 돌 때쯤 됐을 거예요. 거의 돌 때쯤 됐는데 형이 막 피가 흐르고 있는데 보통 그러면 이제 놀래 갖고 이렇게 뒤로 물러나잖아요. 근데 걔는 막 웃는 거예요. 깔깔깔깔거리고 되게 많이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저러지? 좀 다르다. 뭐 보고 저렇게 웃을까? 형이 저렇게 아픈데 넘어지는 게 재미있었나?' 어떤 입장일까 그랬어요. 근데 그게 중간중간마다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쪼끔 다른 아이들하고 다른 감정 상태를 보인다라는 걸 느꼈는데 말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형이 이렇게 다치거나 누나가 다치고 친구들이 이러는 경우 "왜 보고 웃어?"라고 했더니 피가 흘러서 내리는 그 모습이 너무 재밌대요. 그리고 그 아파하는 장면이 자기는 너무 재밌대요. 얘기를 물어봤어요. "만약에 너가 넘어져서 피가 나고 그러면 어때?" 그랬더니 "아파." "그럼 아프지. 그러면은 넌 어때?" "울어." "그치. 그러면은 엄마 마음 아픈데?" 그랬더니 한참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이게 감정 내가 조절이 안 됐기 때문에 '아이도 감정 조절을 못하나? 감정에 대한 것들이 쪼끔 회로도가 좀 뇌 회로도가 다를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면서 감정을 하나하나 가리키기 시작했어요. 책을 보고 가리키기도 하고 인형을 가지고 놀이하면서도 가리키고. 그래서 지금은 그 막내가 제일 감정을 잘 알아요. 학습된 감정인 거죠. 근데 약간 눈치도 빨라졌고 예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체교가 진짜 중요하구나.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결혼을 일찍 한 케이스예요. 누구 만나면 결혼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네. 아버지가 좀 나이가 많으셔 가지고 제가 마흔둥이에요. 첫째인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집안 분위기가 그랬어 가지고 언니 오빠들도 나이가 되게 많으세요. 집안 분위기가 그렇고 또 가족끼리 친척들끼리 좀 모여 사는 때도 있어 가지고 '나중에 빨리 결혼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사람 만났을 때 바로 가자 해서 되게 일찍 결혼하고 그다음에 아이를 낳고 공부를 나중에 또 한 거죠. 공부하다가 결혼하고 다시 공부를 한 거죠. 그러면서 느낀 거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더 늦게 결혼을 한 거잖아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뜨개질을 원래 싫어한대요. 근데 이 뜨개질이 태교에 너무 좋다고 화를 내면서 뜨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이러면서. 그래서 "하지 마."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왜?" 그래서 "너가 싫어하는 거는 분명 아이도 싫어할 거야. 그 감정이 그대로 들어갈 거야." 그리고 인제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는 감정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대요.
그러니까 슬플 때 그냥 나 슬퍼. 근데 아이를 가지고 있다면 아이야 지금 엄마가 어떤 상황 때문에 너무 슬퍼. 그러니까 이건 지금 엄마의 감정이야. 너는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아이가 다 듣고 있대요. 그리고 또 인제 한 8개월쯤 되면 아이들이 뱃속에 있는 네. 태아도 어느 정도의 기능들이 다 있으니까 맞아요. 태어나도 다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청각도 다 발달이 어느 정도까지는 되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그래서 왜 청진기 같은 거 요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맞아요. 얘기해 주고 음. 그리고 진짜 신기했던 거는 아이를 가져서 제가 불면증 때문에 되게 못 잤을 때 네. 항상 틀어 놓고 잤던 음악이 있어요. 근데 뭐 브람스 음악이랑 이런 음악들을 듣고 잤는데 나중에 아이가 되게 보채고 못 잘 때 그 음악 틀어 주니까 자더라고요. 어머나. 너무 신기했어요. 네. 모든 아이들이 뭐 다 그러진 않을 수 있겠지만 매번 그 음악을 틀어야 저는 잠이 잤었는데 그러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네요. 음. 제가 지금 딱 그 어. 8개월 차여 가지고 너무 근데 막 축하드려요. 따로 태교 같은 걸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내가 맨날 네. 노트르담 드 파리 노래 틀었잖아요. 맞아. 어떡해. 내용도 좀 교육적이지 않은데. 아니에요. 엄마가 즐겁게 보시면 괜찮아요. 그런가요? 그리고 가끔 그냥 내가 즐겁게 지내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닐까 하고 그냥 별 생각 없이 따로 태교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살았거든요. 근데 어제 막 잠을 자는데 저희 남편이 좀 늦게 잠이 들어서 제가 한참 자고 있을 때 약간 부시럭부시럭하면서 온 거예요. 그래서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그럼 미리 좀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내가 요즘에 너무 힘들어. 그래서 좀 자야 될 때 들어와서 쪼끔 할 수 있는 것들 좀 덜 하고 아니면 이렇게 잠깐 밖에서 있다가 들어와서 하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저도 보니까 처음에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했던 일이 담을 쌓기 시작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남편하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에 사실은 "오빠 내가 이랬어. 자기야 이랬어. 그래서 그때 너무 많이 쪼끔 속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니었던 것 같긴 하지만 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 근데 이렇게 쪼끔만 도와주면 내가 더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할 때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작 말하지." 몰랐다. 전혀 몰랐다. 맞아, 인지하지 맞아. 못했다. 사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난다는 거 연애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소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그쵸. 맞아.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남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 수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그랬어요. 저는 애가 셋 인데 이 세 명이 다 달라요. 먹는 거부터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냐면 첫째는 해물을 거의 안 먹고요. 그다음에 닭고기나 야채 이런 걸 되게 좋아하고요. 물에 빠진 그 해물은 정말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잘 안 먹어요. 그리고 둘째는 해물파예요 또. 그래서 얘는 무조건 해물만 먹어요. 그런데 대신에 국수를 안 먹어요. 국수를 안 먹어요. 그리고 막내는 고기파 이고 또 김치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제가 나 오늘 국수가 너무 먹고 싶어." 네. 그러면 일단 둘째가 걸리잖아요. 그쵸? 그리고 첫째는 거기다 해물을 넣으면 안 돼요. 네. 해물국수를 끓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베이스를 끓여요. 저는 그게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먹어가 아니었어요. 먹거가 아니라 일단 베이스를 끓여 놓고 그릇을 소분을 해 갖고 재료를 옆에 다 놔두고 얘 맞춤, 얘 맞춤, 얘 맞춤. 어머나. 그래서 딱 줘요. 그리고 둘째는 국수를 안 넣고 대신에 국물만 양을 많이 하고 건더기 많이 한 다음에 그걸로 인제 국하고 같이 먹을 수 있게 그렇게 줘요. 그래서 각자 맞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하면서 제가 막 이렇게 기분이 뭐 '아우 나 이거 너무 힘들어. 아우 내가 왜 이렇게 하지? 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러지 않았고 아이들이 그 먹어줄 때 되게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에 '나 잘했어.' 그리고 아이들한테 막 생색내요. "다 너는 먹어, 너는 먹어, 너는 먹어. 다 좋아?" 막 이러면서 생색냈어요. 애들이 자기 게 다르다는 거 알고 너무 좋아했고 그다음에 그럴 때 옆에서 누나나 형이 잘 먹으면 막내가 "나 한 숟갈 먹어 봐도 돼?" 해서 또 먹기도 하고 둘째 같은 경우에 "그럼 나는 국수 한 젓가락만." 그래서 서로가 그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이가 셋 이다 보니까 저희 때는 그 셋 낳아라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애국자라고 자꾸 하는데 그 소리 전 별로 안 좋아해요. 저하고 남편 둘 다 남매였었기 때문에 네.
각자의 길을 가게 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저도 남동생인데 남동생은 남동생대로 저는 저대로 남편도 남편대로 누나는 누나대로 각자 이렇게 길을 가다 보니까 셋이면 누가 하나 중간에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조율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 성별이 어느 쪽 하나가 겹치지 않을까? 이랬어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셋을 낳자라고 처음부터 계획을 했었어요. 궁금증이었나요, 그러면? 좀 더 재밌을 것 같은. 아. 예. 그리고 식구 많은 집이 또 더 재밌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들을 했었고 남편도 아이들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더 재밌게 아이들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엄마들이 요즘에 다 직장 많이 다니시면서 네. 커리어 우먼이신 분도 많고 워킹맘도 많고 이러잖아요. 근데 또 커리어 우먼이었다가 워킹맘이 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들 하세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짜투리 시간을 좀 이용을 하라고 그래요. 아이들하고 놀아줄 시간이 너무 없대요. 집에 오면 밥 차리고 뭐 하고 이거 하다 보면 아이들하고 대화 못 하고 그냥 씻기고 재우고 이게 끝이에요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아이들 어렸을 때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셋을 다 케어를 하긴 했는데 짜투리 시간이 어떤 거냐면 음식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아이들 할 수 있는 거를 줬어요. 그러니까 한 우리나라 나이로 4살 정도 되면 네. 3살? 빠르면 3살이에요. 진짜 빠른 아이들은 3살도 가능하거든요. 간단한 거 주고 부탁하면요. 아이들 너무 재밌어해요. 저희 첫째가 제일 잘하던 게 식탁 닦기. 이게 집에서 하다 보니까 온 동네 나가 가지고 식당을 가면 온 식탁을 다 닦고 다녀요. 귀엽다. 우리 손 닦는 물수건 주면 그걸로 다 닦고 다니게 그러면 어르신들이 막 웃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야채 같은 거 만약에 네. 할 때 이렇게 찢는 거 있잖아요. 뭐 어. 양상추 같은 거 찢는 거 아이들한테 찢으라고 하면 되게 잘 찢어요. 그런 거 손 깨끗이 닦고 뭐 그런 거 해 달라고 그러면 아이들이 되게 잘해요. 그리고 설거지할 때 저는 한쪽에 아이들을 이렇게 올려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설거지할 때 계속 얘기하고 노래 부르고 그다음에 아이가 같이 하고 싶다 그러면 잘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헹굴 때 마지막 헹굼은 아이한테 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아이가 자기가 다 했다고 생각해요. 애들은 되게 신기한 게 마지막을 하면 본인이 설거지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빠한테 자랑하더라고요. "엄마 오늘 설거지는 아빠 내가 다 했어." 그럼 이제 칭찬해 주고. 근데 이거를 아이들의 관심도 따라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아이가 셋이 있다 보니까 나는 이런 거 절대 안 해 아이도 있고 관심이 있는데 눈치 보는 아이도 있고 적극적으로 나와서 하는 아이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 성향이 다르니까 그거에 좀 맞춰서 또 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워킹맘들한테 전 늘 그러거든요. 짜투리 시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시간에 아이들하고 충분히 하면 아이는 그 시간도 엄마랑 함께했다. 아빠랑 함께했다. 그런 생각들을 하니까 활용을 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워킹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얘기랑 그다음에 워킹맘이신 남편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엄마 본인의 아이랑 같이가 아니라 남편이랑 같이가 아니라 본인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라고 저는 부탁을 해요. 항상. 왜냐하면 육아의 책임을 아빠랑 요즘에 공동 육아를 많이 하시긴 하지만 아빠가 가지고 있는 책임감과 엄마가 가지고 있는 책임감이 약간 모성애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나는 잘 시간도 없고 먹을 시간도 없고 또 쉴 시간도 없고 그래서 결혼했더니 너무 힘들어요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남편분이 뭐 일요일은 내가 아이를 4시간은 내가 볼게. 전적으로. 그냥 나가. 그래서 4시간을 나갔다 오면 힐링이 돼요. 정말. 그 시간에 카페를 가도 좋고 아니면 영화를 봐도 좋고 연극을 봐도 좋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이 되어 있다면 그게 더 잘 될 수 있고 무계획인 사람도 있잖아요. P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산책을 해도 좋고 운동을 해도 좋고. 그래서 그 시간을 한번 정하셔서 일요일도 좋고 토요일도 좋고 아니면 평일 저녁도 좋고 해서
엄마가 아닌 결혼하기 전과 같이 뭐 친구를 만나도 좋고 자기만의 시간을 뭐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좀 조율을 하셔 가지고 하시면 이 육아 스트레스가 확 내려가거든요. 그런 게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꼭 이 에피소드를 저희 남편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너무나 좋은데요. 근데 저는 이제 들으면서 뭐라고 정리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다시 공부를 시작한 것도 어떤 면에서는 막내 아들을 위해서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뭐 다른 분들에게 조언을 하신 거거나 아니면 경험담을 얘기한 것들이 되게 가족을 위해서 산다? 가족을 위해서 한다? 뭐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지금까지는 이제 다른 분들과, 그러니까 저희가 모셨던 분들과 달라서 그런지 사실 가족 얘기를 할 사람도 거의 없었고, 뭐 해봤자 갓 결혼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미혼인 분들이 되게 많았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식이나 그 결혼에 의해 변화된 것은 없었거든요. 왜냐면 당연히 결혼도 안 한 분들 많았으니까. 근데 지금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들이 대부분 가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 가족에 의해 지니님의 뭐 변화라든지 생활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가 돼서 그런 걸까? 아니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되게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 가족이셨던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느끼는 바는 그것도 맞고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되게 조화롭게 현명하게 헤쳐나가는 방법을 찾아가는 그 뭔가 문제 해결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성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족이, 저는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해요. 아이들한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야라고 물어볼 때 저희 집 애들은 나야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지 남편도 있고 가족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 성향이 나는 이게 너무 힘들어 라고 했으면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막내가 안 좋았을 때도 그래 내가 뭘 도와주면 좋을까? 그러면 내가 이거를 뭘 어떻게 남한테 맡기기보다는 남한테 맡겼을 때 효과도 물론 좋을 수 있지만 내 아이는 조금 내가 더 잘 알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공부를 하면서 나 이런 거 재밌었네? 내가 몰랐던 거네?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변하면 재밌구나. 이렇게 돼서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아이들한테만 제가 올인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하다 보니까 나도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제가 재밌으니까 또 아이들도 좋아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개인의 성향이,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프레디저라는 것도 공부를 해봤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사람의 계열을 조금 나눠요. 근데 저는 약간 대인 관계랑 이런 것들이 좀 높은데 사물 관계가 좀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엔지니어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람하고의 관계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저처럼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아마 나는 왜 가족한테 희생을 하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본인의 성향이 그게 아니어도 관심 있는 부분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살짝 조금씩 관계를 넓혀간다면 사물에 많은 관심과 흥미가 높았던 사람이지만 1대1로 매일 아무하고도 안 만나고 집에서 컴퓨터만 하고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드물잖아요. 그래도 친구랑 전화통화 한번 하고 있을 수 있죠. 업무적인 전화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게임에서 만날 수 있지. 게임에서도 만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할 수 있는 그 선부터 시작을 잘 한다면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어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뭔가 정리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들으면서 가족을 위해서 진짜 많이 노력하셨다? 이게 노력이라는 게 워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노력도 많이 하신 거죠. 뭐 공부도 하고 막. 노력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애정 아닐까요? 애정. 그러니까 사랑, 애정. 이게 함께하는 게 너무 즐거우니까 여기다가 좀 폭 이렇게 쌓았고. 근데 또 반면에 아이들도 남편도 제가 하는 거에 태클 걸진 않았어요. 제가 되게 바쁜 또 시즌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제가 오늘부터 언제까지 조금 바빠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들도 더 자기 일을 더 많이 했었고 이게 음. 근데 어렸을 때부터 쭉 생활 패턴, 습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도 나름대로 도와줬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음. 예. 근데 그거가 서로가 "내가 왜 너한테 내가 다 엄마한테 나 너무 힘들어." 이러면 아마 싸움이 음. 일어났겠지요, 가족끼리. 근데 그런 거 없이 좀 잘 보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5 식구가 5 곳에서 거주해요. 정말요? 예.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서구화된 문화를 어. 가지고 와서 우리가 살고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저는 지금 엄마가 아프셔 가지고 네. 엄마랑 같이 좀 생활을 했어 가지고 그쪽에 와 있었고 그다음에 큰애는 원래 집에 살면서 그 근처에 있는 직장이 있기 때문에 5 분 거리니까 거기서 그냥 생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둘째는 간호대를 다니고 있는데 저기 부산에 가 있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기숙을 하고 있고 막내는 군인이기 때문에 군대에 네. 있고 남편은 직업적으로 좀 관리직으로 지금 음. 엔지니어이긴 하지만 관리직 엔지니어 가지고 서울에서 왕복 한 5 시간 거리예요. 그래서 어.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카톡에서 만나요. 진짜. 예. 근데 지니님 얘기하시는 거 들으면서 정말 정답은 없다. 음. 가족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너무 이렇게 사회적인 정답들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자면 어떻게 가족이 따로 살 수가 있어? 아니면 더 적어도 어떻게 신혼부부가 각방을 쓸 수 있어? 막 이런 것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막 눈치 보다 보면은 사실 생활 패턴이 엄청 다른데 같이 자서 막 더 잠 못 자고 아니면은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각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 사회적 눈치 때문에 못 하고 끙끙 앓고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냥 각자 집에 맞는 대로 생활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너무 맞출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지니님 집은 각자의 생활권이 있으니까 따로 사시는 건 있겠지만 이제 그럼으로 인해 지니님 집에 정답이 생긴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저희 집도 저희 집만의 정답이 있는 거고 맞아요. 벌림 집도 벌림 집만의 정답이 있는 거니까 그거를 정답이 딱 진짜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저 주변에는 혼자 사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동거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약간 이게 예전하고에 비해서 가족 제도라는 거 자체가 사실은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변화되어 왔는데 국가에서 보는 관습적인 이 결혼관 가족은 이래야 돼. 이거를 좀 강조하다 보면 이게 사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제도도 사실은 제도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에 묶여서 너무 지내다 보면 정말 내가 좋지만 사실은 결혼 안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아이는 낳고 싶지만 내가 또 남편에 대한 책임감까지 다 갖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나 너무 이 결혼 제도가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하는 친구도 있고 또 선배 중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 결혼 생활을 안 하다가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 자체를 생각을 안 하고 일에 몰두해서 생활을 하다가 50 넘어 가지고 좋은 분을 만나니까 외롭잖아요, 각자. 그래서 인제 결혼이라는 걸 하시고 그 대신 인제 그동안 생활해왔던 것들이 있으니까 경제적인 거는 각자 관리하고 공동 통장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생활비 내고 이렇게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거를 꼭 해야 되나? 뭐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도 있지. 그리고 아이를 꼭 낳아야 되나? 근데 사실은 낳아 보니까 낳는 게 되게 좋기는 해요. 되게 재밌어요, 저는. 처음에는 좀 힘들 수도 있죠. 해 줘야 되는 것들이 얘가 못 움직이니까. 근데 그 순간순간이 아마 되게 소중한 순간일 거예요. 금방 지나가요, 정말. 쑥 지나가요. 어느 때 보면 갑자기 막 걸어 다니고 말하고 뛰어다니고 학교 가고 막 이런 게 진짜 순식간에 휙 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순간순간 너무 힘들다 보니까 거기에 매이면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거에 너무 묶이지 말고 그리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집들도 있어요, 주변에. 근데 되게 잘 키워요, 보면. 부부가 꼭 같이 있다고 아이를 잘 키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상황이 그 집 같은 경우에는 아빠가 아빠의 역할을 잘 못하시는 집이었기 때문에 아이한테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냥 각자의 길을 가자 했었고
그러고 나서 오히려 아이가 더 밝아졌고 인지하고. 그거에 대해서 나는 아빠가 왜 없지? 이런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할 수 있게끔 충분히 아이들하고 요즘에 얘기하면 요즘 아이들 너무 똑똑해요. 진짜. 그래서 충분히 얘기하면 그것도 이해하고 넘어가고 오히려 아이가 듬직해서 엄마를 챙기는 부분도 생기고 그렇게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조금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아이 낳으세요. 이거는 전 아닌 것 같아요. 또 뭐라고 얘기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추천은 하시잖아요. 맞아. 왜냐하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혼자 있으면 외로움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우울증도 되게 많아졌어요. 지금은 우울증이 감기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해서 정말 약도 주변에서 먹는 친구들도 있고 막 이러는데 그게 결국은 나 너무 외로워. 누구하고 말할 대상이 없어. 내 마음을 정말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다가 보면 자꾸 움츠려들고 저는 이거를 지하 100층에까지 내려간다고 그러거든요. 천천히 자기가 걸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지하 100층까지. 그것도 아무도 나 찾지 마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내려갈 때 옆에서 누가 동행자가 생겨서 같이 좀 올라가자. 내가 붙잡아 줄게. 같이 가자. 네 얘기 내가 들어줄게. 네가 그랬구나 하면 내가 별거 아니었나? 하면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친구가 또 뭐 재밌는 얘기라든지 아니면 재밌는 곳에 같이 간다든지 그러면 이제 지상 100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막 기분이 좋아서. 누군가랑 함께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는 것도 사실은 필요한 것 같아요. 나를 닮기도 하고 남편을 닮기도 하고 둘 다 닮기도 해요.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그게.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 그리고 같이 하는 과정에서 힘듦도 있어요. 왜 사람 살면서 안 싸우겠어요. 형제끼리 싸우고 자랐죠. 친구끼리 싸워봤죠. 부모랑도 싸워봤잖아요. 우리는 늘 싸움이라는 걸 하지만 어떻게 해결하는 건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싸우고 난 다음에 해결이 되잖아요. 그럼 더 돈독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해하는 부분도 더 생기는 부분도 있고 물론 가끔 남편하고 싸우면 그래요. 벽하고 얘기하는구나. 근데 그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나랑 다르기 때문에 인정하면 또 되더라고요. 저 사람은 저런 성향이니까 아무리 내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구나. 요즘에 왜 MBTI에서 F하고 T 얘기하잖아요. 네. 저 되게 공감해요. 싸울 때 특히 그런 게 나와요. T인 친구들은요. 이해를 시켜야 돼요. 자기가 이해가 맞아. 돼야 돼요. 그래서 상황 설명을 계속해요. 근데 F는요. 그 사이에 닫힌 감정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행동이 일어남으로 해서 내가 마음이 아팠어. 그러니까 너 아팠구나. 너무 힘들었지. 그래 네가 그게 힘들었겠구나. 이 얘기를 T가 해줘야 되는데 T는 절대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내가 거기까지 갈 때 이런 상황이었잖아. 근데 너가 이런 행동을 했잖아. 근데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한 거야? 계속 상황 설명을 하니까 T하고 F는 정말 계속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은 성향이 이렇구나. 나랑은 다르니까 하고 딱 하는 순간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아니면 감정을 소모하거나 그런 게 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인정하면 그럴 수 있지. 그래.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지만 남편은 아이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이렇게 넘어가지는 것 같아요. 사실 가족끼리 그렇잖아요. 저도 맞아요. 이제 자녀가 아직 안 나와가지고 그걸 경험하지 못했는데 제가 자녀일 때 부모님과 형제와 그런 걸 많이 겪었으니까요. 친구 사이에든 아니면 뭐 연인이든 아니면 동료든 그 사이에서 그렇게 충돌이 발생하고 그걸 해결하면서 사는 게 게 삶이지. 맞아. 그게 삶이죠. 맞아. 근데 저희가 지금 질문 진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너무 재밌는 얘기가 계속 나와가지고. 근데 아직 질문이 많고 그래서 그럼 다음 질문을 넘어갈까요?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이제 거기서 깨달은 것이 있나요인데요. 근데 얘기를 해주시면서 계속 이 얘기들도 해주신 것 같아요. 뭐 지금 너무 많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뭘 딱 하나 말하겠다는 건 어렵지만 어쨌든 많은 깨달음도 함께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뭐 더 얘기하고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 깨달음이라 하면 내가 즐거워야 다 즐거울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롭다면 그게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나 모두한테 전달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태어나도 그 탯줄은 끊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탯줄이 있어요. 그래서 왠지 싸한 느낌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아니면 남편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막 전화를 하면 뭔가 일이 생겨 있더라고요. 근데 말하지 못하고 있던 거예요. 끙끙 앓고 있던 거. 이게 엄마로서 아이랑 10달을 함께 했던 것 때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깨달음이라 하면 내가 즐거워야 아이도 즐겁고 남편도 즐겁고 같이 즐거움을 공유하다 보면 이게 주변도 즐겁고 그래서 모두가 즐거워지지 않나 이 울타리 안에서. 근데 반대로 내가 괴롭잖아요. 그럼 내가 괴로움을 갖고 아이들한테 짜증을 내게 되고 남편한테 짜증을 내면 또 왜 그래? 그러다 보면 서로 이제 옥신각신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그러면 계속 해결이 안 되고 남편은 집에 오면 불편하다 하고 왜 화내냐 하고 그러고 자꾸 밖에 있다 보면 아이들을 내가 또 케어해야 되니까 힘들고 이게 자꾸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즐겁게 사시라는 얘기 그다음에 저는 그 즐거움을 깨달았습니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즐거움. 중요하죠. 맞아. 저는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한숨을 진짜 많이 쉬었거든요. 대학원 연구실 안에서 계속 한숨을 쉬었어요. 근데 이게 저는 그냥 쉰다고 생각했는데 대학원이 끝나니까 한숨을 안 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느낀 불편함이나 힘듦이 있기 때문에 전 단순히 그냥 들이마시고 들이뱉은 거라고 했지만 아니었던 거겠죠. 근데 나중에서야 이제 안 쉰다는 거를 깨닫고 나서 든 생각이 와 주변 사람들이 좀 힘들었을 수 있겠다. 나는 어떤 면에서 그냥 힘듦을 표현한 거였구나. 근데 그거를 주변 사람들이 계속 듣고 있었을 테니 연구실 사람들이 꽤나 내 눈치를 봤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런 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였구나라는 생각을 그 뒤에서야 했고 그런 게 있죠. 즐기면 제가 즐거우면 또 주변 사람들도 얘 꽤 즐겁네? 그러면 괜찮은 건가 보다 하고 이제 같이 영향도 받을 수 있고 이러니까. 맞아요. 힘든 일을 할 때도 즐기면 괜찮아지니까. 그렇군요. 네. 얘기가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얼른 넘어가야겠습니다. 틈 생길 때 넘어가야겠습니다. 맞아. 그럼 다음 질문은요. 최근에 새로 시작한 것이 있으신가요? 제가 요즘에 잠깐 일을 멈췄어요. 저희 파트 쪽에서는 일을 잠깐 멈추고 사실 조금 더 제 거를 마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하기에는 제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살짝 눈을 돌려보니까 이 팟캐스트라는 걸 그래서 흥미가 생겨서 배우러 가게 됐고 그다음에 요즘에 또 브이로그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지금 브이로그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쪽으로 요즘에 관심이 좀 많아져가지고 유튜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보면 어떨까? 이제는 세대가 달라졌잖아요. 이제는 100세 시대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 가지 직업을 가지고 평생을 해야 돼요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젠 그러지 않아요. 직업은 계속 바뀔 수 있고요. 자기가 한 그 분야 파트에서 또 다른 관련된 일을 하고 또 관련된 일을 하고 그래서 직업이 계속 바뀌어 나가는 분들을 옆에서 많이 봤어요. 그리고 우리의 관심도는 하나만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 관심도가 계속 바뀔 때마다 그거를 좋아하다 보면 이렇게 또 연결이 돼서 직업하고 이렇게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근데 좀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이 되는 순간 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그래서 지금 뭐 팟캐스트나 브이로그나 뭐 이런 것들을 올려서 하는 어떤 컨텐츠를 제작해 보는 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그 부분을 약간 공부를 하고 있고 앞으로 제가 갖고 있는 저의 그런 교육했던 부분이나 아니면 제가 관심 있던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담아보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진짜 해주실 얘기가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쨌든 미디어에 노출이 된 분들이 하나의 대표가 되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육아나 그런 자식 간의 관계 관련해서는 오은영 선생님이 이제 대표가 되고 뭐 저성 노화는 그 선생님 정의원 선생님 교수님이 되시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분들 외에도 전문가라든지 알고 있는 지식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되니까 그분들을 먼저 찾는 거지. 근데 그분들 거 안에서 내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할 때가 꽤 있잖아요.
왜냐면 케이스들이 너무 다양하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지니님이 알고 계신 것들, 뭐 공부하셨던 것들, 강의하셨던 것들도 잘 정리해서 컨텐츠로서 만들면은 사람들이 거기서 답을 얻으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맞아요. 해결 맞아요. 방안도 꽤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오늘도 정말 어떤 면에서는 엄마한테 들은 것보다 더 많은 자식 간의 관계를 들은 느낌이었거든요. 맞아요. 응. 네, 맞아요. 저희 엄마는 그냥 엄마와 저와 그냥 딸 엄마의 관계지 어때서 이랬고 저래서 이랬다 이런 거를 서로 말하진 않으니까 되게 많은 거를 오늘 듣게 됐는데 그런 것들로 잘 이렇게 해주시면은 공감도 많이 갈 것 같고 맞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막내 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되게 심각한 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분명히 지니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겪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몰라서 뭐 방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상한 시도를 해본다거나 그런 사람들도 많을 텐데 똑같아요. 강아지 키울 때도 강아지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을 답을 찾으려고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다 해보거든요. 근데 아닐 때도 있고 아니면 그게 정답일 때도 있고 막 이럴 때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네, 들어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네.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오은영 박사님은 저를 되게 존경해요. 그래서 예전에 음이라는 곳에서 직접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하는 코너가 있었을 때 되게 많이 듣고 아 이런 거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한 부분이 있었어요. 또 방송에 나온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그분은 정신과 의사세요. 그러니까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이들이 진짜 갖고 있는 병적 행동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이라 네. 우리의 아이들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제발 낙인 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아까 제가 보이지 않는 탯줄을 연결됐다고 그랬잖아요. 아이들은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요. 그거를. 엄마가 나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본다라는 것 자체를 말하지 못할 때부터 알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 둘째 얘기를 잠깐 하면 둘째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 물 외에는 못했고요. 동생이 오히려 막내랑 연년생인데 연년생인 동생이 형이 뭐라고 뭘 원한다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뜨문뜨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막내가 통역사 역할을 했었었고 근데 얘는 블럭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블럭을 앉아서 하면 3시간, 4시간도 애가 안 움직이고 해요. 근데 보통 우리가 3살, 4살짜리 아이가 블럭을 계속 갖고만 놀고 말을 안 해. 그럼 쟤 자폐야?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저한테 가봐야 돼. 쟤 데리고 병원 좀 가봐. 왜 자꾸 방치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행동들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만 4살이 되던 날 우리나라 나이로는 5살이죠. 유치원에 얘가 3월 2일 날 가는데 그 전날이 생일이었어요. 네. 근데 저한테 밥 먹다가 우리 식구들 다 같이 밥 먹는 테이블에서 밥을 한 숟갈 딱 뜨다가 엄마 나 근데 내일 유치원 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말을 안 지금까지 말 안 하다가요? 했는데. 한마디도 안 했던 애가. 우리가 다 놀래가지고 다시 한번 말해봐. 뭐라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엄마 나 내일 유치원 가요? 이러는 거예요. 성향적으로 얘는 완벽하게 말하지 못하면 내가 창피해. 그래서 입을 다물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성향이 조금 있거든요. 자기가 뭔가 완벽하게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면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의 성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집에 많이 말이 다 빨랐는데 내 아이만 말이 느렸다면 뭐 그건 한번 가보셔야 되겠죠. 근데 저희 남편이 되게 느린 아이였대요. 걷는 것도 느리고 말하는 것도 느리고 그러면 아빠의 한 10% 20%가 아이한테 갔다면 얘도 느릴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게 그렇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말이 제일 많아요. 시끄러워요. 그럼 그 말을 안 하고 있는 동안 분석하면서 연습을 혼자 계속 하고 있었던 그쵸. 거잖아요. 이거 마치 영어 하듯이 어. 저희가 해외 가서 영어 할 때 그냥 한국말처럼 내뱉는 게 아니라 주어 뭐 동사 이렇게 생각을 맞아요. 먼저 이렇게 순서를 정한 다음에 문장이 완벽하게 됐을 때 말을 하려고 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한테 질문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답을 안 했다고 다그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걔는 걔 나름대로 지금 되게 머릿속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아직 전두엽이 발달을 안 했기 때문에 편도체가 감정을 주로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거에 의해서만 느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동물의 뇌만. 그래서 어떻게 질문이 하냐에 따라서 아이가 경직돼서 말을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머릿속에선
불편해 아니면 즐거워 이거밖에 안 도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 활동을 하고 나서 "얘들아 어땠어?" 그러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뭐 이것만 하고 끝나요. 그럴 때 '아 재밌었구나.' 그러면서 좀 더 물어보고 싶으면 구체적으로 계속 구체적인 부분을 물어봐야지 "너는 맨날 재밌다고만 해. 진짜 재밌는 것 같아?" 이래 버리면 나는 엄마랑 얘기하면 엄마는 내 얘기를 안 들어줘.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재밌어서 재밌다고 한 건데. 그러니깐요. 응. 그니까. 아니 근데 응. 저도 지금 계속 들으면서 네. 와 진짜 공부 정말 열심히 하셨나 네, 보다. 맞아요. 왜냐면 그래도 우리도 석박인데 네. 걸리면 모르겠는데 전 사실 남은 게 없거든요. 남은 지식과 뭐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진짜 열심히 배우셨다. 아직도 진짜 멀었어요. 많은 거를 습득하셨구나. 그런 생각. 체화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런 지식들을. 진짜.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인간관계에 대한 거 아니면 자녀와의 관계 아니면 부부 간의 관계 아니면 내 원부모와의 관계 이런 것들은 사실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지도 교수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교수님 왜 저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바닷가 모래 하나만큼도 모르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아는 게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생활 속에서는 녹여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자꾸 상황에서 그거를 생각하고 해 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온 것 같아요. 진짜 모범 학생이네요. 맞아요. 원래 그게 정상이라면서요. 그게 공부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게 응. 처음에 조금 알 때는 응. 나 맞아. 다 아는 것 같아 이런데 점점 공부를 할수록 내가 뭘 모르는지 알 것 같다. 근데 내가 아는 게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이제 마지막 거의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 아까 하신 거 들으면서 생각이 난 게 있었는데 요즘 사람들이 좀 되게 민감하게 우리 애가 잠깐 무슨 증상이 보였다고 해서 혹시 막 되게 심각한 병인가요?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싶어 하는 그런 성향이 되게 강한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인터넷에 그런 커뮤니티 같은 거 보면 저는 마미톡이라는 임산부 임신 육아 그런 관련 앱을 보고 있는데 거기 커뮤니티 보면은 우리 애가 이런 증상이 있는데 혹시 이거 안 좋은 걸까? 막 이렇게 계속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좀 너무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자료가 맞아. 흘러넘치고 있으니까 더 이제 막 불안함이 많이 생기는 것 맞아. 같더라고요. 아니 저는 그 비슷한 게 요즘은 ADHD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그게 심각하다는 걸 알게 돼서 어린 애들부터 약을 먹거나 뭐 치료를 받잖아요. 근데 우리 때라고 안 맞아. 그랬을까? 라는 생각. 왜냐면 저희가 어릴 때는 ADHD라는 명칭 같은 게 있다고 한들 몰랐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도 분명히 그렇게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애들이 많았을 텐데 근데 그때는 안 먹고 뭐 안 치료받았는데 지금 잘 먹고 잘 살잖아. 성인이 돼서도. 맞아. 그래서 벌님이 말한 것처럼 지금 너무 많은 게 노출돼 버려가지고 네. 사람들이 ADHD야 빨리 약 먹어 맞아. 이렇게 돼버린 걸까? 아니면 이 환경 호르몬과 이 자연 때문에 그런 애들이 더 많아진 걸까? 이걸 모르겠더라고요. 양쪽 다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환경적인 것도 있고 아이들 성향적인 것도 있고 또 몰랐던 부분이 옛날에는 그걸 병이라고 안 보고 그냥 산만한 아이 아니면 공격적인 아이 뭐 이렇게 봤던 거를 이제는 그걸 아예 분류 체계가 있기 때문에 ADHD라고 말을 하겠죠. 요즘에 그래서 5살짜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선생님 저 엄마가요 ADHD래요. 그래서 저 약 먹는다요." 이렇게. 그러니까 꼭 먹어야 아이들 되는 걸까요? 이게 정말 ADHD라면 머리에 나와야 되는 물질이 안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도움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약을 먹어야 되는 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약을 먹다 보면 또 그 물질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나온다 그러면 계속 좀 꾸준히 먹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거는 발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음. 부분이니깐요. 그래서 그건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아이 이런 것 같아. 그래서 무조건 그냥 막 끌고 다니면서 하면 아이 스스로도 낙인 받았다는 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조금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고 잘 접근을 하셔야지 그냥 정말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과잉된 정보 속에서 그냥 이 정답이 이걸 것 같아. 그래서 가보고 정답 아니네? 그럼 또 이거 찾아서 또 정답 아니네.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받는 건 아이의 몫이에요. 그러면 관계성도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문제야, 잘못이야라는 말보다는 주로 많이 얘기하는 게 "아유 시행착오적 행동이지."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누구나 다 실수할 수 네, 있잖아요. 맞아요. 뭐 실수야.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확 쏟잖아요. 네. "아 괜찮아, 괜찮아." 닦으면 돼. 맞아. 그러면 우리 물 쏟으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애들이 알아서 막 이렇게 가져와서 닦아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컵을 깼어요. 컵이 이렇게 딱 떨어지면서 물도 쏟아지고 컵을 깼으면 엄마들은 '아 저거 깼어. 아 화나. 내가 또 저걸 치워야 돼. 너 부주의해.' 뭐 이것 때문에 "야!"라고 시작을 할지 모르는데 저도 물컵 많이 깨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떨어뜨렸으면 안 다치는 게 먼저니까 "아 잠깐만 나와 봐. 이거는 엄마가 요만큼만 할게. 그리고 너는 어떤 걸 도와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좀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걸 같이 해 봤고요. 그냥 "이거 문제야. 이거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거보다 그냥 "실수." 아니면 "시행착오적 행동이야. 언제든지 수정 가능해." 이렇게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시행착오적 행동이야. 이 음. 말을 꼭 음. 하겠습니다. 괜찮아. 어. 지금은 그럴 수 있어. 음. 앞으로 계속 그럴 수도 있어. 맞아요. 이러면서. 너무 좋은 마음을 배워갑니다. 근데 또 그것도 있어요. 너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하면 아이 스스로가 다 괜찮아." 맞아. 이것도 있어요. 그래서 "괜찮아."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아. "괜찮아. 물 쏟은 거 괜찮아?" 하지만 "우리 닦으면 돼." 뒤에가 있어야 돼요 항상. 칭찬도요. 왜 한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해. 칭찬 많이 하세요." 이랬더니 다들 부모님이 뭐 하셨냐면 참 잘했어요. 정말 우리 아이 너무 잘하네." 이것만 하신 거예요. 근데 애가 와 가지고 "선생님 우리 엄마 아빠는요 내가 뭐 해도 다 잘했대요." 저 진짜 잘하는 아이예요. 한데 그 친구 진짜 잘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만심만 올라간 거예요.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만약에 블럭을 보통 아이들이 자기 키만큼 쌓는 게 어렵다 했을 때 얘는 키보다 높게까지 쌓을 수 있으면 "야 진짜 높이 쌓았다. 너는 키보다도 더 높이 쌓았네. 정말 잘 쌓았구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참 잘했네요." 하면 끝이면 뭘 잘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잘했다만 배워 가거든요. 이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콘텐츠가 많아서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쪽으로 갔나요? 아니요. 그 채널 운영 정말 잘 하실 것 같아요. 콘텐츠 제작하시는 거. 재밌는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할까요? 네. 네. 다음 질문은요. 요즘 꽂힌 것 있으신가요? 그래서 꽂힌 게 그 동영상이랑 뭐 이런 거 보고 만들고 팟캐스트 이 작업도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이런 것 쪽에 지금 사실 많이 꽂혀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그게 많아 가지고 계속 찾아보고 그다음에 그때 이 팟캐스트도 배우고 가서 아는 친한 선생님한테 인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지금 글 쓰는 거 있잖아요. 네, 글 쓰는 쪽에 관심이 좀 많아서 브런치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브런치에서 책을 내고 작가로 활동하시는 분이 계셔 가지고 "우리 그럼 브런치 작가 책을 소개하고 얘기하고 이거 어떨까? 이거 팟캐스트로 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 막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장비를 너무 소개를 잘해 주셨더라고요. 스토리지의 장비 소개가 정말 최고였어요. 그때 한번 보라고 얘기하셔 가지고 네. 집에 가서 마저 봤는데 내가 이거를 이제 '언제까지 구비를 해 갖고 좀 해 보겠다.'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인제 지금은 브이로그를 찍으니까 '요거 하는 거랑 브이로그랑 또 잘 연결을 하면 또 더 재미있는 게 나오지 않을까.' 이러면서 요게 꽂혀 있습니다. 그렇군요. 브이로그도 많이 찍어 보셨어요? 이제 시작은 하는데요. 저의 브이로그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뭐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일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애들 키우면서는 저희 아이들 동영상 좀 많이 찍었고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때는 이게 일상이거든요 저희는.
매번 사진 찍고 매번 동영상 찍고 매번 엄마 부모님들한테 보내드리고 이런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편집하는 거 기본으로 했어야 됐고 이러니까 요걸 잘 다듬어서 좀 전문적인 거 그동안은 그냥 부모님들한테 보여주기 식이었다면 좀 전문적으로 만들어 보면 좀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아이들하고 놀이하는 거를 어떻게 할지 연령별로 부모님들이 집에서 잘 모르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발달 단계별로 아이들하고 놀이하는 거를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간단하게. 물론 채널들이 있긴 하지만 그냥 생활 속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 많이 뭘 사다가 하는 게 아니라 요런 것들 책 하나 읽어주고 나서도 이 책 하나로 진짜 다양한 놀이가 다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시작은 책이지만 이 책하고 음악, 미술, 체육, 동작 뭐 이런 것들 다 연결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연결해서 놀이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그 팟캐스트는 좋은 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편집하는데 꽤 오랜 시간을 쓰긴 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냥 라이브로 내보내듯이 할 거야 그러면은 꽤 품이 안 들어요. 그게 왜냐면 영상은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막 보이는 것도 신경 써야 되고 앵글도 그러고 용량 자체가 달라요. 파일 생기는 용량 자체가. 그래서 네, 음성 파일도 꽤 무겁긴 한데 영상은 그래서 저희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냥 음성만 하자 이렇게 해서 하고 있긴 한데 뭘 많이 만들려다 보면은 욕심이 막 생기잖아요. 맞아. 그래서 퀄리티도 높이고 막 이렇게도 찍고 저렇게도 찍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지치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만큼이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만들어 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해요. 또 맞아. 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연이 됐으니까 제가 만약에 하게 되면 도움을 그럼요. 연락을 그럼요. 드릴 수도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예. 아직은 저는 되게 제가 정리가 돼야지 움직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직 제가 정리가 안 돼서 이런 거 좀 배워서 '언제부터 쪼끔 해 보자.'라는 대략적인 계획은 있는데 원래 성향은 J였다 P로 돌아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계획이 있지만 무계획이 계획일 때도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지금 말씀 잘 새겼다가 활용을 좀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잘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정말 잘 되는 유튜버들은 편집자를 고용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생각보다 진짜 시간도 꽤 걸리고 그리고 벌리 말한 것처럼 욕심이 들어버리니까 그리고 나중에 막 좀 자리가 잡히면 막 컨셉도 중요한 것 같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덜 힘든 쪽으로 그 방향을 찾아야 오래 하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컨텐츠도 막 되게 다양한 거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맞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브런치 작가분들도 괜찮은 분들 되게 많을 텐데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거 소개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지니님의 전공을 잘 살려서 애기들 이런 것도 알려주면 좋을 것 맞아요. 같고 전 애청자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놀이라는 것도 우리는 이제 어른이 다 됐고 내가 보기엔 너무 재미없는 놀이인데 우리 맞아. 아이가 좋아할 수 있는 놀이라는 거를 생각해내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 거 엄청 많이 인기 있을 것 같아요. 맞아. 그런 거 잘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네. 질문? 다음 질문은요. 어떤 것을 좋아하시나요? 인데요. 좋아하는 거. 정말 좋아하는 거가 이런 질문 받으면 '내가 뭘 좋아했지?' 사실은 이래요. 근데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좋아하고 좋은 곳에 가는 것도 좋아하고 앞에서 가족 얘기를 되게 많이 하긴 했지만 저는 저만의 시간도 되게 잘 즐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차를 끌고 왔지만 저 차 뒤에는 캠핑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박이 가능해요. 그래서 혼자 갑자기 바다가 보고 싶어 그러면 가요. 속초로 가든 강릉을 가든 가요. 가서 밤에 이제 야경을 즐기고 밤바다를 즐기고 아침에 해 뜨는 거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아점으로 한 끼 먹고 또 다시 올라오고 예. 그래서 그렇게 여행하는 것도 즐기고요. 예. 그리고 책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책 읽는 거 좋아하고 그다음에 웹툰, 웹소설, 드라마, 영화, 뮤지컬 이런 거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예. 그래서 다양하게 다 하는 것 같아요.
뭐 요즘에는 또 러닝하는 것도 좋아해 갖고 그냥 많이 뛰어요. 정말 많이 뛰거든요. 한 10km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잘 오. 뛰는데 중요한 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중간에 많이 쉬어요. 예전 같지 않아요, 몸이. 그래서 쉬다 걷다 하긴 하지만 다리가 아프다거나 그런 느낌은 안 와. 받아요. 예. 그렇게. 또 그리고 나이가 20대였다가 30대 갈 때 뭐가 달라지지? 그랬더니 몸이 약간 좀 지치는 걸 느꼈는데 주변에서 인제 언니들, 선배들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언니나 선배들이 주로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야 40대 봐. 40 대면 진짜 힘들어." 그런데 40이 됐는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 다 뻥쟁이들이야." 막 이랬어요. 네. 근데 딱 진짜 생일이 되는 마흔이 있잖아요. 마흔 되는 생일날 지나자마자부터 너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진짜 확 꺾이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동생들한테 40이 그 40이 아니었어. 만 만 40이고 생일이 지나 봐야 돼. 그러니까 생일이 12월이면 12월을 지나 봐. 그러고 나서 몸 관리 그전부터 조금 하기 시작해. 건강 관리 안 하면 너무 힘들어져. 그리고 피부도 요즘에는 진짜 피부 관리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네. 얼마 전에 만났던 선생님이 피부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심지어는 이분이 60이 되셨다고 그랬나? 그 근처라고 했었던 거 그랬어요. 근데 피부가 저보다 더 좋아요. 관리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셀프 케어부터 시작해서 약간의 관리 받으러 가시기도 하고 많은 돈을 들이지는 않으셔도 자기 나름대로 계속 이걸 해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딱 볼 때 나이가 한 40대? 이렇게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관리인 것 같아요. 자기 관리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좀 해 보려고 또 노력도 하고 있어요. 좋아하는 거에 그런 것들이 모두 다 포함이 인제 됐어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잘 웃자. 이렇게요. 웹툰 뭐 좋아하세요? 막 웹툰. 저는 웹툰도요. 가리진 않아요. 근데 지금 제일 좋아했던 웹툰, 제일 많이 봤던 거는 나 혼자 레벨업, 나혼랩. 진짜 소설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웹툰 보고 그다음에 그게 애니로도 맞아요. 만들어져서 애니까지 보면 볼수록 새로운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보고 있고 요즘에 보는 거는 괴담에 떨어져도 출근을 해야 된단가? 뭐 그런 게 있어요. 예, 약간 괴기 같은 얘기인데 나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또 열심히 빠져보고 그다음에 월스트리트에 근무하는 사람이 회귀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거에도 또 보면서 그거는 인제 다양한 주식에 관한 얘기들 아니면 기업에 뭐 이렇게 하는 그렇죠. 얘기들이 나와서 그걸 또 보면서 또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웹툰 하나 딱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막 보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벌림도 엄청 저 좋아하시거든요. 좋아하죠. 뭐 주로 근데 보시는 거? 요즘에는 좀 볼 게 떨어진 것 같아서 저는 무협지를 정말 좋아합니다. 무협지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 요일마다 이제 보는 만화가 하나씩 있고 제가 저번에 제 에피소드에서 추천한 건데 운명을 보는 회사원이라고 저도 그거 봤어요. 예. 악수를 하면 그 사람의 사주가 보이고 그거를 이제 읽고 막 관상 보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사내 정치물 이렇게 돼 가지고 그걸 정말 재밌게 봤고요. 저도 너무 재밌게 봤어요. 이렇게 보면서 되게 신기하면서 예. '나도 저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러면서 빠져서 봤던 것 같아요. 그것도 웹툰으로도 나왔죠. 예. 웹툰 예예. 저는 웹툰으로도 보고 전 소설로 먼저 아 봤어요. 그렇구나. 소설은 완결이 아 됐거든요. 정말요? 그래서 소설로 보고 소설에서 본 게 웹툰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사실 궁금해요. 그래서 꼭 이게 순차적으로 봐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그것도 봤어요. 좀비딸. 좀비딸을 영화도 예, 나왔잖아요. 그게 인제 그러니까 처음에 웹툰으로 시작하고 네. 애니로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영화로 나왔잖아요. 어. 그래서 뭐가 다른지 이렇게 찾아보는 거 되게 재밌어해요. 처음에 웹툰에선 요 장면이 이렇게 나왔는데 애니에서는 이걸 바꿔서 이렇게 했네. 근데 이거를 또 영화하니까 요렇게 바뀌었네. 그래서 그걸 약간 비교하면서 보는 걸 너무 재밌어해요. 근데 그걸 다 볼 시간이 나세요? 막 그니까. 여행도 가고 맛있는 공부도 것도 먹고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이게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24시간을 네. 쓰잖아요. 근데 이 24시간을 어떻게 쓰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어떤 논문을 좀 봤는데 사람마다 수면 시간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랩 수면까지 들어가는 시간과 이것이 사람마다 다른데 만약에 텀이 3시간 텀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3시간, 6시간, 9시간 이렇게 가야지 충분히 잤다고 느낀대요. 중간에 일어나는 순간 나 못 잤어 피곤해. 오늘 8시간 잤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렇게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4시간 텀이면 4시간, 8시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6시간 텀이면 6시간, 12시간.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충분히 자고 난 시간이 너무 개운하다 하는 그 시간이 조금 데이터가 쌓이면 나는 이 시간 동안만 자면 돼.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딱 그게 4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시간을 자고 나면 너무 편해요. 근데 이 다음이 8시간이잖아요. 중간에 깨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나는 4시간만 하고 많이 잘 때는요 12시간도 자요. 네. 그래서 그 나머지 시간을 조금 쪼개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그리고 잠이 안 올 때 나 잠이 안 와. 뭐 하지?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 더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 시간에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졸려지는 뭔가가 한다든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아는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려운 책을 봐. 어려운 책을 보면 잠이 와." 그래서 한때는 하이데거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이데거의 존재론에 빠져 가지고 열심히 책을 보기 시작했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흥미있던 주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책을 볼걸.' 이러면서. 예. 뭐 경전 같은 거. 예. 그리고 요즘에는 이게 AI도 너무 잘 돼 네. 있잖아요. 그래서 보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AI랑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또 시간이 그렇게 가버리기도 하고 잠을 놓치기도 하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최소 4시간은 자자라는 주의가 있긴 해요. 그 나머지 시간을 20시간을 잘 쪼개서 쓰면 되는 거죠. 헤르미온느 같아요. 헤르미온느. 맨날. 허마이오니. 허마이오니. 뮤지컬도 좋아하신다면서요? 네. 뮤지컬 뮤지컬 좋아해요. 좋아하시거든요. 네, 저 뮤지컬 엄청 좋아해요. 저는 저의 최애 뮤지컬은 웃는 남자. 어허. 정말 한번 봐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빅토르 위고 작품을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재해석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해외로 수출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발 하나까지도 다 수출을 한대요. 그러니까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거를 제작을 맡아서 개발을 하게 되면 소품 하나하나까지 해외에다 다 그대로 판매를 맞아. 한대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갖고 들어올 때는 그걸 다 갤러티로 주고 갖고 들어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웃는 남자를 보고 진짜 너무 그 마음이 사랑에 대한 것도 생각을 했었고 안타까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짜 많이 남았던 뮤지컬이에요. 그래서 뮤지컬을 딱 하면 '뮤지컬 재밌었다.' 저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노래 찾아보고 뭐 그 관련된 기사 찾아보고 그다음에 안무 중에 예쁜 거는 뭐였지? 나는 저렇게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또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빠지면 좀 뭔가 다 찾아보면서 빠지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저만의 이런 것들인 거죠. 연구자 성향. 맞아. 연구자 성향. 저도 웃는 남자 봤어요. 봤었고 그거 디즈니 플러스 OTT에 있는 거 아세요? 알아요. 알아요. 요즘 실황 같은 거를 OTT 거기 디즈니 플러스에 올려놨더라고요. 거기서 봐야겠네요. 네. 괜찮아요. 괜찮은 뮤지컬이에요. 그러면 좋아하시는 것 중에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 있으세요? 또 내가 이걸 진짜 좋아하는데 왜 이걸 좋아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저는 이거 하나 정말 좋아해요라기보다 두루두루 했던 것 같은데 진짜 좋아하는 거 사실은 진짜 좋아하는 건 잠이요. 잠. 자는 거. 4시간밖에 안 주무시잖아요. 근데 인제 이게 4시간은 기본인 거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바쁘게 생활할 때는 최소 '나는 4시간은 자자.'라는 게 있는데 인제 충분히 뭐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을 때 여행을 물론 가기도 하지만 "나 오늘 아무도 건들지 마세요." 그러고 진짜 하루 종일 자는 날도 있어요. 예. 예전에 정말 잠이 너무 부족해서 잠이 소연일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2 박 3일 자본 적 있어요. 2 박 3일 동안 이어서요? 계속 그러니까 연속으로? 밥도 안 먹고 그냥 자고 나와서 화장실만 갔다 다시 와서 자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때는 몸이 되게 많이 피곤이 쌓였던 것 같아요. 이 2 박 3일 딱 자고 일어났는데 날짜가 언제 갔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갔더라고요. 갔는데 하고 나니까 확실히 몸도 좋아진 것 같고 기분도 괜찮아진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좋아하는 건 잠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잘 자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진짜 지니님이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아까 말했던 차박도 들으면서 생각이 난 게 저희 아빠도 최근에 차박을 시작했어요. 아빠 혼자 가거든요. 혼자 가서 그냥 차박 가능한 곳을 찾아가지고 거기 가서 뭐 시장도 돌고 뭐 바다도 보고 그러고 그냥 차에서 자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빠만을 위한 시간이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빠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아빠만의 시간을 갖고 싶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차박 간다고 하면 저희도 잘 갔다 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이가 어리든 어릴 때는 사실 자기를 위한 시간을 많이 갖잖아요. 20대든 30대든 내가 이거 하고 싶어서 가. 내가 여행 갔다 올게. 뭐 친구랑 놀다 올게. 이것도 가족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서인데 엄마가 되거나 가족이 생기면 그런 시간이 되게 사치라고 느끼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어떤 면에서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면은 내가 혼자서 좋아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건 중요하고 해야 된다는 맞는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그 시간조차가 없으면 나는 뭐지? 내가 왜 살고 있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 것 같아요. 분중 속의 고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 많은데 너무 외롭다. 그러니까 나는 다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었고 내가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비율을 맞춰주고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나는 어디 갔지? 라는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아이들도 보고 주변에도 보면 스스로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경험을 계속 못하고 자라면 시간에 아까 성님이 말씀하실 때 20대들이 참 자기 생활을 많이 쓴다 뭐 시간이 더 많지 않아 했는데 그걸 못하는 아이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요? 시간이 주어졌을 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그냥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PC방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니까 해볼 기회도 없고 친구들이 그거 하니까 게임하고 놀고 요거만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취미도 별거 없고 이러다 보면은 계속 생각이 그쪽으로만 빠져서 가니까 힘든 게 있을 때 해결이 또 어려운 거죠. 자기가 정말 뭘 좋아하고 저도 아까 막막하다고 얘기는 드렸지만 뭐 좋아하세요? 그럼 사실 막막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조금 찾아보고 조금 하나하나 시도 하나하나 해보다 보면 또 생기지 않을까 싶긴 해요. 맞아요. 맞아. 엄마들도 잘 찾아서 하세요. 네, 네. 저는 열심히 찾아서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듣거나 본 것 중에 기억에 남는 스토리가 있으신가요? 요즘에 제가 브이로그에 관심이 있다고 네. 했잖아요. 근데 저는 맛집 찾아다니는 거 되게 좋아해서 그쪽으로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채널 하나가 요즘에 고정으로 보는 채널이 있는데 인생은 녹음 중인가? 아, 인생 녹음 중? 인생 녹음 중. 그 부부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스토리를 되게 재밌게 보고 있어요. 되게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아시는 분이 추천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 너무 재밌었는데 자꾸자꾸 보니까 질투심이 많이 난다고. 나는 저렇게 못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재밌게 살지? 근데 또 안 보면 궁금해서 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고 있는데 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는 게. 그래서 그 스토리가 많이 생각이 남고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재밌게 본 것 같아요. 그분들이 24시간 내내 녹음을 하고 계시대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재밌었던 부분 잘라서 내보내는 거라고 하는데 그 부부가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여자분이 너무 텐션이 좋고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재미있었어요. 맞아. 저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집에 그 음성 녹음할 수 있는 시스템이 4군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4군데 다 설치되어 있고 차에 하나 설치되어 있다고. 총 5군데 설치되어 있어서 24시간 계속 그냥 녹음을 하고 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중간중간에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을까. 그리고 또 그걸 또 남편분이 되게 편집을 잘하시잖아요. 네. 되게 재밌게. 그냥 얘기만 들었을 때는 그럴 수 있었는데 그걸 또 애니메이션으로 되게 재밌게 만드셔 가지고 더 이렇게 빠져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쪽 일을 하시는 분이겠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뭐 애니메이터 쪽이셨던 것 맞아요. 같아요. 갑자기 엄청 핫했었잖아요. 맞아요. 뉴스도 나왔잖아요. 맞아. 책도 냈어요. 뭐 많아봤자 10,000명? 막 이랬는데 갑자기 그 알고리즘 타가지고 어느 날 들어갔더니 100만 명인가 막 이런 거예요. 무슨 일이란 말이었었는데. 근데 재밌으니까 떴겠죠. 맞아요.
뭐 먹을 거는 뭐 보세요? 먹을 거는 카페 되게 많이 봐요. 그리고 음. 여행하면서 먹을 거 찾아다니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맛집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어디를 가면 '맛집이 뭐가 있었지?'라고 해서 가기도 하고 숨은 맛집들도 요즘에 되게 많잖아요. 인터넷에 많이 나온 거 아니면 동영상에 뭐 이렇게 유튜브에 많이 나온 것도 물론 가긴 하지만 그 지역에 이게 가서 지역 사람들하고 뭐 마트 같은 데나 편의점 가서 얘기하면 "여기 뭐가 맛있어요? 어디가 괜찮아요?"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가끔 이렇게 지방으로 인제 강의를 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여기는 뭐가 유명해? 어디 가면 좋아? 보는 데는 어디가 좋고 먹는 데는 어디가 좋아?" 이렇게 물어봐서 한두 군데는 꼭 들렸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채널들도 그렇게 보다 보니까 또 그쪽으로 내가 만약에 가게 되면 '한 번 더 가서 보자.' 만약에 보령에 간다 그러면 보령 대천바다뿐만 아니라 거기 맛집들은 숨은 데는 어디 있지 이것도 찾아보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맛집 추천해 주세요. 맛집. 여기 아. 가면 꼭 이거 먹어야 된다. 만약 여기 가면 꼭 이거 먹어야 된다. 강릉에 갔을 때 어. 장칼국수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칼국수를 친구가 되게 좋아했어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칼국수 얘기를. 노래를 불러서 혼자 가 가지고 걔 덕에 찾아본 게 있어 가지고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비교를 하고 싶어서 아점두 장칼국수를 먹고 네. 이제 좀 오후 돼서 저녁 되기 전에 먹고 마지막에 문 닫기 전에 한 군데 가서 먹고 약간 그랬는데 약간 쪼끔씩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곡인가 금손인가 어디 했던 금으로 들어갔던 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가 저는 제일 입맛에 제일 맞았던 것 같아요. 이게 국물도 좀 다른 것 같고요. 이렇게 찐득거리는 국물이나 아니면 장이 깊은 맛이라든지 이게 좀 다른 것 같았어요. 맵기도 조금 다른 것 같고. 금천 칼국수인가요? 네, 혹시? 금악한 배우스 맞아요. 금악한 국수. 금악. 예, 맞아요. 거기가 저는 제 입맛에 되게 맞았어요. 금 뭐요? 학. 금악 칼국수. 학교 할 때 학. 저장해 놔야겠어요. 근데 그거 보시는 거는 이제 다 여행 다니면서 먹는 거를 보시지만 이제 나중에 찍을 것은 다르지 않나요? 제가 봤던 인제 쇼츠나 브이로그 같은 걸 보니까 만약에 내가 제주도를 간다 그러면 제주도에서 그날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아주 짤막하게 간 데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가격도 그냥 간단하게 먹은 거 나오고. 그래서 그런 거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생각 없이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봤다 또 괜찮으면 '나도 가 보고 싶어.' 이럴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찍어 보면 어떨까?' 그런 식으로. 막 머리 아프고 생각하고 막 이러는 거 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좀 밝고 재밌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찾아보려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하게 되면 알려주세요. 네. 네. 구독하겠습니다. 네.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대충 시작하세요. 그게 제일 맞아요. 중요한 그게 것 같아요. 그거 진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벌님이 얘기하신 대충 시작하자는 얘기. 요즘에 또 제가 친구한테 책을 추천받았는데 아직 못 읽었어요. 게으른 완벽주의자 책이 있대요.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늘어나서 누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딱 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를 머릿속으로 되게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을 하는데 실천을 하기 때까지 저는 완벽주의자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안 살아. 난 대충 해 했는데 결국 뭔가를 남 앞에서 내 보일 때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일례로 이렇게 제가 노래는 되게 좋아하는데 잘 못 불러요. 그럼 노래방 가면 그냥 친구들이 마이크 잡고 부를 때 같이 부르면 되잖아요. 그거 못 해요, 잘. "너네들 해. 난 들어줄게." 그 친구들 막 인제 화장실 가고 없을 때 괜히 혼자서 부르다가 들어오면 다시 마이크 끄고 "뭐 했어? 불렀어?" 그러면 "아니야. 나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니까 왠지 친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틀려도 불러주는 그거를 저는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부르기가 어려운? 예. 그래서 예전에는 '난 완벽주의자가 아니야. 왜 나한테 그러지?' 했는데 점점 요즘에 느끼는 게 '내가 그랬나? 그래서 우리 아이도 그랬나?' 이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맞아요. 대충 시작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나중에 이제 다듬어 가면 돼요. 저희도 되게 첫 에피소드가 되게 와, 진짜 못 듣겠더라고요. 맞아요. 첫 에피소드 때 벌님이 소개한 그 팟캐스트 장비 그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 우리 마이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네, 목걸이형 그냥
네. 네모냈던 거. 조그만 네. 거였는데 그게 너무 그 실내에서 쓰기가 좀 안 좋아가지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걸로. 음질도 안 좋고 저희가 그때 추워가지고 뒤에 온풍기 같은 거. 온풍기도 틀어놨어요. 근데 온풍기 바로 옆에서 찍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온풍기 소리도 엄청 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일단 올리자 맞아. 이런 생각으로 하면서 올렸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다듬어 가는 방법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맞아. 뭐 대화 같은 것도 여기는 드러내고 어떤 거는 잘라서 쇼츠로 만들고 막 그런 것도 하다 보니까 되는 거라서 일단 대충 시작해 보시고 그냥 그 전 것보다 점점 나아지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맞아. 네. 일단은 시작을 해보자. 네.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누가 보겠어? 맞아. 왜냐면 어쨌든 너무 욕심부리고 하면은 그 정도 조회수가 안 나오면 또 좀 실망하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조회수라는 건 정말 쉽게 나오지 않잖아요. 너무 많은 컨텐츠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와,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열과성을 다했는데 조회수 막 100이면 우리는 잘났다 생각해. 맞아. 아니면 막 10 이러면은 와, 내가 시간 쓴 게 너무 아깝다면서 또 안 하게 되는데 맞아. 그냥 차라리 아유 누가 보겠어 하면서 대충 해서 대충 올려야 만약 사람들이 꽤 보면 다시 열심히 하면 되겠네 이런 게 되니까 그런 마음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좀 정리가 되는 대로 시작해보는 네. 걸로요.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이 있는데요. 다음 질문이 마침 내년 계획은 무엇인가요?예요. 내년 계획이요. 사실은 박사를 수료한 지가 좀 됐어요. 근데 수료하고 나서 바로 해야지 했는데 엄마도 아프셔서 한 1년 반 정도 간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강의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또 미친 듯이 강의를 하러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자꾸 미뤄지는 거예요. 올해는 이제 갔고 이제 내년 2월이나 8월인 거죠. 졸업을 꼭 해야 되겠다. 일단은 졸업을 하고 그게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논문을 써야 되겠죠. 열심히 보고는 있는데 조금 어려우니까 이렇게 딴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미를 찾아서 네, 살기 위한. 그래서 논문을 정리를 해서 아마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이런 팟캐스트나 그다음에 브이로그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블로그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차분차분 좀 해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졸업을 빨리 하자. 너무 지금 압박이 많이 와요.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받고 어제도 전화를 받고 돌아가면서 전화를 주세요. 물론 다른 일이 있어서 전화를 주시긴 하시는데 다들 결론은 빨리 끝내라. 쉽게 할 수 있는 거 논문은 그냥 논문이다. 이걸로 뭔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으니 그럼요. 네, 그냥 빨리 해라. 아까 처음에 벌림이 얘기하셨듯이 대충 해서 빨리 끝내. 이게 맞는 거예요. 성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냥 일단 저질러 보고 끝나면 됩니다. 이런 것들. 학위 논문은 학위 논문이니까요. 아니 논문도 똑같아요. 아무도 안 봐요. 논문이 조회수가 더 안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 있었어요. 저는 그럴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석사 논문 쓴 거를 진짜 저는 진짜 발로 쓴 것 같았어요. 너무 바쁠 때 써가지고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후배가 들고 와서 뭘 도와달라고 가져온 거예요. 논문을 찾았다. 자기 연구 이거 하고 싶다. 그래서 석사 후배라 이제 얘기를 막 해주는데 내 논문이네. 거기다 다 이렇게 뒤에 참고문헌 적은 게 거의 제 건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 혹시 이영진인 거 아세요? 그랬더니 선배님이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몰랐구나. 근데 너무 창피한 거였죠. 엉망으로 썼는데 정말. 그래서 왜 쓸 때는 교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오타 잘 봐. 잘 되는 거 뭐 확인해. 에이 대충 해서 대충 내면 되지요. 석사 때 이랬어요. 근데 한 번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박사는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박사까지 내가 그렇게 이렇게 막 대충 써서 이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한 지금 주제도 3번이나 바꿔가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빨리 해야죠. 뭔가 느낌이 빨리 뭔가 안 끝내가지고 화장실 갔는데 아직 화장실에서 못 나온 느낌? 그러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박사님이 되시길. 정말.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박사 후보이지만 박사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내가 되고 싶은 것은? 인데요. 내가 되고 싶은 거.
이것도 제가 아는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었다가 좀 혼나긴 했어요. 근데 뭐냐면 저한테 왜 계속 공부를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인제 애들이 다 음. 컸는데 음. 그때는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배웠던 일인데 재밌어서 계속 했지만 "굳이 힘든 걸 계속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라고 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박사 할머니. 난 박사 할머니 하고 싶어."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왜 그 어려운 공부를 한 다음에 많은 사람한테 얘기해 줘야지. 박사 할머니 내 자녀들이 아이를 낳으면 음. 누구한테 맡기는 건 물론 맡기겠지만 내가 데리고 또 재밌게 놀다 보면 또 걔네한테 더 재밌는 세상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음. 나는 나중에 이걸 갖고 돈을 벌지 않아도 내 아이들의 자녀랑 또 재밌는 시간 '우리 할머니랑 놀면 되게 재밌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 '우리 할아버지랑 놀면 되게 재밌어.' 이런 거 좀 해 보면 어떨까라는 음. 생각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노인복지관에서 이제 보드게임으로 인지 교육을 쪼끔 한 음. 적이 있어요. 네. 뭐 우울증이신 분들이나 아니면 치매 예방을 위한 보드게임 활동을 하면서 이제 느낀 거는 '잘 늙어야 되겠다. 음. 나이 듦을 잘해야 되겠다.' 음. 그러니까 웰다이라고 요즘에 또 얘기를 하잖아요. 네. 죽음에 대한 것도 사실은 엄마가 많이 아팠기 때문에 옆에서 음.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죽음이란 과연 뭘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잘 살고 어떻게 잘 죽어야 될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해서 그런 부분도 되게 고민해서 '예쁘게 잘 늙어가자. 그리고 박사 할머니로 아이들하고 재밌게 보내자.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또 뭐 누군가가 궁금해한다면 지금 배웠던 팟캐스트나 아니면 브이로그로 잘 올려서 또 보여주자.' 근데 아까 성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조회수에 기록에 좀 중점을 두고 네. '조회수는 내려놓자.' 이런 음. 생각들을 좀 하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또 웰다잉에 엄청 어. 빠지셨다가 지금은 살짝 건져 나오셨는데 그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음. 부모님이 아프시면은 음.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늙어야 되지?' 지금 아프신 부모님을 보니까 너무 좀 막막하다라는 마음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요. 음. '나는 잘 늙어야겠다.' 막 이런 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떻게 갈지는 사실 모르지만 어쨌든 의료가 많이 발달을 했고 그래서 의료의 힘을 빌리면 우리가 되게 많은 시간을 살 수가 음.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고 자기 존엄성을 가지고 스스로 움직이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 되게 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 노인복지관에서 본 분 중에 96 인가 되셨는데 되게 정정하세요. 암산도 음. 잘하시고 아직도 되게 팔팔하세요. 되게 예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그런 걸 보면서 그리고 되게 하루가 되게 행복해하세요 음. 와서. 요즘엔 또 복지가 되게 잘 돼 음.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가서 돈을 안 들이거나 적은 돈을 내고도 되게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재밌게 나이 들어가고 여생을 보내는 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음. 들더라고요. 맞아요. 박사 할머니 되시기 박사 할머니. 바랍니다. 예. 내년에 이루시면 박사 예. 할머니가 되실 수 있네요. 네. 일단은 박사가 되고 두 예. 번째는 인제 자녀가 네.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안 그쵸. 낳았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그쵸. 예. 근데 또 존중해야죠. 예비 할머니. 꼭 나의 자식이 아니더라도 될 수 음. 있죠. 그쵸. 맞아, 맞아.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고정으로 물어보는 거 질문은 여기까지인가요? 근데 뭐 다 네. 고정으로 항상 물어보긴 하니까 그렇긴 하죠. 저희가 따로 아카이빙하는 어어. 질문들이 있는데요. 네. 그거를 드릴게요. 인연이음 프로그램 때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는 대답을 해 주셔 가지고 오늘은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받고선요 진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제가 약간 키덜트 같은 게 있거든요. 음. 항상 아이들하고 좀 많이 생활을 했어 가지고 직업도 그랬고 그래서 마음이 항상 애였던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저한테 "어른이 된다는 게 뭐지?"라고 물어보니까 순간 '내가 뭐라고 얘기해 음. 줘야지? 나는 좀 나이만 먹어간 것 같은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봐서 네 혼자 곰곰이 그 질문을 많이 되새겨 보면서 이렇게 '어른이 된다는 거, 어른이 된다는 거. 난 어떤 어른이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책임을 질 수 있는 거. 음. 그리고 문제 해결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거. 음. 그게 어른이지 않을까.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은 좀 스스로가 해 봤으면 좋겠고 나이가 50이 되신 분들도 보면 음. 스스로 해결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부모님이 살아 계시면 부모님한테 의존하고 얘기하고 아직
그 끈이 끊어진 게 아닌 거죠. 음. 아직도 보이지 않는 탯줄에 엉켜서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지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아직 어른이 덜 돼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른이 된다는 거는 스스로 생각하고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 일에 책임을 지고 문제 해결 잘 해가면서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면 좋겠지만 기여하지 않더라도 스스로가 재밌게 살 수 있는 거. 음. 그런 사람이 진짜 어른이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해봤어요.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나이를 먹는다고 해도 기대 버리면은 어쨌든 그거는 완벽한 어른은 아닐 수도 있죠. 완벽한 어른이 돼야 할까요? 그거는 그럴 아닌 필요는 것 없죠.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홀로서기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이거는 경제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정서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뭐 다방면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어른이다라고 생각하면 몸만 어른이 된 게 아니라 마음도 어른이 되고 생각도 어른이 되고 모든 게 다 어른스러워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완벽한 어른이라는 건 저도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행착오적 행동은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아마. 근데 괜찮아. 또 하면 되지. 내가 이걸 잘못했으니까 뭐 바꿔서 다시 해보면 되지. 실수였어. 아니면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맞아요. 사고같이. 그런 사고에 잘 해결이 돼서 넘어간다면 그걸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되게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저희도 너무 궁금해서 음. 어른이란 뭘까 이런 거를 또 여러 게스트분들한테 이제 모으고 있거든요. 모르겠더라고요. 어른이 되는 게 뭔지. 맞아. 이게 사람마다 또 기준이 또 다르기도 그쵸. 하고 보편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책임도 많이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그쵸.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살아보지 않은 거를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먹어도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네. 맞아. 근데 그 새로운 것을 대처하거나 그럴 때 또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뭐 처음 당하는 순간들이 오면은 근데 그게 내 손 안에서 내 경험치에서 없는 거였다면은 다시 아기가 되고 막 그럴 때가 오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럴 것 응. 같아요. 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질문이고요. 네. 네.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또 너무 편안하게 해 주셔서 저의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재밌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나름대로 저는 되게 즐겁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잘 되셨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좀 잘 돼서 다 미미나면서 이게 또 연애 시작이니까 이 연들이 조금씩 다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네. 저희도 정말 좋습니다. 네. 네. 즐거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즐거웠어요. 정말 새로운 또 얘기라서. 네. 맞아요. 그 앞으로 이제 만드실 콘텐츠도 너무 기대가 되고요. 네. 빨리 졸업을 하고 빨리 시작을 네. 하겠습니다. 대충 졸업하고 대충 빨리 시작을 한다면 우리 벌림이 아이를 키울 때 도움이 네, 이제 되는 콘텐츠가 될 어떤 수도 있고. 놀이를 해야 될까요? 이러면서 그때마다 네. 지니님의 컨텐츠를 보는 거. 맞아요. 네. 지니님 아니 뭐 콘텐츠 하시면 전화를 개인적으로 주셔도 돼요. 네. 저 진짜 그러신 분도 계세요. 아이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이상한 행동을 보여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그게 다양하긴 한데 조금 더 관찰해보고 얘기할게 이런 것도 있었고 여기 인제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 실제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인데 저희가 투다님의 만 2세가 14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7명이 정원이에요, 네. 만 2세는. 그런데 14명의 아이들이 생활할 때 한 남자애가 조금 공격적 성향이 강하다고 그래서 ADHD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완전 다른 부모님들이 다 낙인을 찍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중간 입사를 했어요. 다른 선생님이 네. 계시다가 그냥 갑자기 퇴사를 해버려서 아시는 분이 막 연락 와서 급하게 인제 들어갔을 때예요. 그랬는데 그 아이를 뭐 이렇다 저렇다 저도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쵸. 제가 한 달의 시간을 달라고 그랬어요. 최소 3주 이상은 나도 관찰을 해봐야지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관찰을 했는데 조금 다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어떤 반경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반경이 있고 그 반경 안에 어느 정도에 들어오면 가서 밀친다거나 아니 경계한다거나 하는 행동이 보이는데 바닥에 또 뭐가 떨어져 있을 때 주는 거는 있긴 있는데 조금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서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자기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 눈이 안 보일 때 하는 행동하고 조금 비슷한 게 있대요. 그래서 이게 36개월이 아직 안 됐으니까 어머니한테 눈 검사를 좀 받아보면 어떻겠냐. 조금 지나면 하실 수 있으니까 큰 대학병원으로 좀 가셔서 안과 작은 데서 가서 의뢰서를 받아서 한번 해봐라 정밀적으로. 그러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엄마가 3군데 병원에 가셨어요. 3군데를 갔다 왔는데 공통적으로 한쪽 눈은 시력이 없고 한쪽 눈은 거의 이제 조그만한 시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지금 보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해서 시력 교정을 좀 하면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안경을 썼는데 안경이 적응하는 동안 한 2달 안쪽에부터 좋아지더라고요. 지금은 초등학교 잘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다른 것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냥 계속 그 전 선생님들이나 이 아이 같은 경우에 다른 원에서도 실패를 했었던 한번 갔다 온 아이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죠. 쟤 공격적이네. 쟤는 무조건 말 없이 뛰어와서 밀치는 애. 이런 식으로 막 해버리니까 진짜 계속 그게 됐다면 걔는 그거를 폭력적인 성향이 더 강화될 수도 그러니까요. 있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잘 관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관찰을 할 때 내가 보고 싶은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저 아이가 말하고 싶은 게 정말 뭘까라는 거를 중점을 두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독립적인 사람이 돼야 어른이다 이런 정리를 대충 할 수 있었다면 그래도 사람은 뭐 사회적 동물이고 항상 관계가 있으니까 의지하는 건 의지할 사람? 의지할 컨텐츠? 그런 거는 항상 마련해 두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아까 지니님의 지인분이 뭐 아기가 입술이 찢어졌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정말 정말 독립적인 사람이었다면 내가 그냥 바로 병원을 간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알아서 해결했을 텐데 내가 아는 사람이 그거에 대한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나에게 위안이라도 받으려고 그 지니님한테 연락을 한 거잖아요. 그쵸, 뭐 그쵸. 비슷하게 저희 친구 중에 강아지 키우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희 중에 제일 짬이 낮아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되게 자주 물어보거든요. 언니들 이거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그럼 저희도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래서 괜찮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근데 결론은 어쨌든 그 친구도 병원을 가야 아는 거잖아요. 그쵸. 그 병원을 가야 해결할 수 있는 걸 알면서도 그 전에 좀 위안을 받고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의지하는 사람을 찾아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주변의 지인들이 아니라 아까 뭐 오은영 선생님을 엄청나게 믿는 맞아, 사람도 맞아. 있을 맞아요. 것이고 아니면 강아지를 키우면 뭐 설쌤. 설쌤을 믿는다거나 뭐 그런 사람들처럼 어른이 돼도 나이가 들어도 의지할 것은 필요한 것 같기는 하다. 그리고 찾는 것 같고. 그쵸. 내가 기존에 한번 경험을 해봤다면 바로 갈 수 있을 거예요. 맞아. 근데 처음에 갑자기 일어난 것에는 나 어떡하지? 맞아. 나 어떡해? 누구한테 물어보지? 그래서 그냥 빠르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적 동물은 맞아요. 그래서 혼자 겪어서 혼자 가는 것도 그 독립적인 게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나 혼자야. 따로 떨어져도 난 혼자 살 수 있어. 이런 독립이 아니라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 주체적으로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자기가 정말 아니면 남들이 다 예스라고 해도 나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생각, 말을 못하더라도 생각, 행동 이런 것들이 있다면 조금 독립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맞아요. 함께 살 때 아닌 것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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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함께 살 때 나의 즐거움은 또 내가 알아서 나의 삶은 또 찾아가면서 스스로의 취미나 아니면 여행이나 이런 것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죠. 맞아요. 함께라고 해서 꼭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꼭꼭 붙어서 절대 다른 사람 안 돼. 우리끼리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조여서. 맞아요. 다들 그렇게 살자고요. 맞아요. 좋아요. 끈끈한 것처럼 느슨한 것처럼 독립적인 것 같으면서도 서로 의지하고 너무 좋아요. 네, 좋은 삶이네요. 네.
네. 오늘 정말 다양하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정말 어,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바이바이. 바이바이.